이 사연은 경기도 안산시에 사는 한 가족의 실제 이야기를 각색하였습니다. 인물과 상황은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차가운 아침 공기가 부엌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무릎이 아파오는 것도 무시한 채 김치찌개를 끓이고 있었죠. 65세의 나이가 무색하게 새벽부터 일어나 아들과 며느리를 위해 아침상을 차리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단지 그것이 그녀의 존재 이유인 것처럼요. 아이고, 이 김치는 또 뭐야? 너무 쉬어서 못 먹겠네. 수진이 인상을 찌푸리며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35년을 살아온 세월이 무색하게 시어머니 앞에서는 언제나 까다로운 입맛을 자랑했죠. 영희는 말없이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내가 담근 김치가 맛이 없으면 내가 직접 담그면 되잖아. 요즘 며느리들은 편한 것만 찾지. 영희의 목소리에는 수십 년간 쌓인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그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이런 냉랭한 아침 식사는 이제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민수는 그 사이에서 어색한 침묵만 지키며 밥을 급하게 먹어치웠죠. 여보, 오늘 회사 일찍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수진이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영희는 그 말투에서 뭔가 의미심장한 것을 느꼈지만 평소와 같이 무시하기로 했죠. 아들 부부의 대화에 끼어들 권리가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니까요. 점심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오니 수진이 노트북을 들여다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영희가 다가가자 화면을 황급히 닫는 모습이 의심스러웠어요. 어머니, 잠시 앉아보세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영희는 무릎이 아팠지만 의자에 앉았습니다. 수진의 표정이 갑자기 밝아진 것이 어색하게 느껴졌죠. 어머니, 우리 하와이 여행 같이 가요. 제가 모든 경비를 다 낼게요. 영희는 놀라서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15년 시집살이 동안 며느리가 이렇게 너그러운 제안을 한 적은 없었으니까요. 갑자기 무슨 여행이야? 내가 왜 너희랑 가야 하는데? 아니요, 어머니랑 저랑 둘이요. 여자끼리 여행하면 좋잖아요. 민수 오빠는 일이 바빠서 못 간대요. 수진의 말에 영희는 더욱 의심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해외여행을 가본 적 없는 영희에게는 하와이라는 단어가 주는 유혹이 컸죠. 게다가 며느리와의 관계도 개선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진짜 모든 비용을 내가 다 낸다고? 네, 어머니. 비행기표부터 호텔까지 다 제가 준비할게요. 영희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수진의 눈빛에서 뭔가 이상한 점을 느꼈지만 무료 하와이 여행이라는 제안을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 알았다. 근데 언제 가는데? 이번 주 토요일이요. 짐 준비해 두세요. 영희는 갑작스러운 일정에 당황했지만 여행에 대한 기대감에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이 웃으며 다시 노트북을 열었을 때 영희는 방으로 돌아가 오래된 여행 가방을 꺼내기 시작했죠. 이상하게도 가슴 한편에서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영희는 가방을 꾸리며 마음이 설레었습니다. 평생 한국을 벗어난 적 없던 그녀에게 하와이 여행은 꿈만 같은 일이었죠. 거울 앞에서 새로 산 선글라스를 써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쩌면 이번 여행이 수진과의 차가운 관계를 녹일 수 있는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어머니, 준비 다 하셨어요? 택시 왔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현관에서 들려왔습니다. 영희는 급히 가방을 들고 나갔죠. 수진은 평소와 달리 화려한 옷차림으로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검은색 선글라스와 하얀 원피스 차림이 여행을 떠나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래, 다 준비했어. 근데 민수는 배웅도 안 나왔네.
오빠는 아침 일찍 회사에 급한 일이 있어서 먼저 나갔어요. 수진의 대답이 어딘가 어색하게 들렸지만 영희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택시에 올라타면서 영희는 문득 여권을 챙겼는지 확인하고 싶었죠. 여권은 내가 갖고 있니? 수진은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금세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제가 다 챙겼어요. 걱정 마세요. 택시는 도심을 빠져나와 고속도로로 접어들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영희는 갑자기 낯선 불안감을 느꼈어요. 수지는 계속해서 휴대폰만 들여다보며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딘가 수상했지만 영희는 자신의 의심을 애써 무시했죠. 인천공항까지 얼마나 걸리니? 1시간 정도요. 어머니, 비행기 처음 타시죠? 그래. 평생 해외여행은 꿈도 못 꿨어. 영희의 목소리에는 그동안의 삶이 묻어났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시부모를 모시고 아들을 키우느라 자신을 위한 시간은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었죠. 수지는 잠시 영희를 바라보다가 다시 휴대폰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이번에 하와이에서 뭐 하고 싶으세요? 글쎄, 바다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너는 뭐 할 거야? 수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쇼핑하고 싶어요. 하와이에는 명품 아울렛이 많거든요. 영희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진의 사치스러운 취향이 늘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여행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마침내 택시가 인천공항 앞에 도착했습니다. 북적이는 공항을 보며 영희는 갑자기 겁이 났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 외국어 표지판들, 그리고 복잡한 절차들이 그녀를 압도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수진이 영희의 팔을 잡아주었습니다. 영희는 그 순간 며느리에게 고마움을 느꼈죠. 수진은 영희의 가방을 들어주며 공항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터미널 안은 더욱 혼잡했습니다. 영희는 수진의 뒤를 따라가며 주변을 두리번거렸어요. 모든 것이 새롭고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저기 잠시 앉아 계세요. 제가 체크인하고 올게요. 수진이 대기 의자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영희는 의아했지만 순순히 따랐죠. 같이 가야 하는 거 아니야? 여권 확인도 해야 하고. 아니에요. 요즘은 대리 체크인도 가능해요. 짐이 많으니까 어머니는 여기서 기다리세요. 금방 올게요. 영희는 의심스러웠지만 비행기 여행이 처음이라 절차를 잘 몰랐습니다. 수지는 영희의 가방과 여권을 들고 인파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영희는 의자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며 설렘과 약간의 불안함을 동시에 느꼈죠. 금방 돌아올 거야. 영희는 중얼거리며 수진이 사라진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상한 느낌이 자꾸만 커져갔습니다. 왜 수진이 갑자기 하와이 여행을 제안했는지, 왜 민수는 배웅도 나오지 않았는지, 그리고 왜 수진의 행동이 어딘가 수상한지, 이런 생각들이 영희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15분, 30분, 1시간. 시간이 흘러도 수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영희는 불안감의 자리에서 일어나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수진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죠. 처음에는 화장실에 갔거나 체크인 줄이 길어서 오래 걸리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상한 예감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혹시, 설마. 영희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고 곧 전원이 꺼져 있다는 메시지만 들려왔죠. 영희의 가슴이 불안으로 쿵쾅거렸습니다. 이제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수진이 그녀를 공항에 버리고 간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영희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갑자기 낯설고 두렵게 느껴졌어요. 가방도 여권도 모두 수진이 가져갔기 때문에 그녀에게는 지갑과 휴대폰만 남아 있었습니다. 낯선 공항에서 미아가 된 느낌이었죠. 떨리는 다리로 일어나 안내 데스크를 찾았습니다.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분노와 두려움을 삼키며 영희는 직원에게 다가갔습니다. 저, 도움이 필요해요. 며느리가 저를 여기 두고 사라졌어요. 직원은 영희의 이야기를 듣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혹시 오늘 출발하시는 비행기가 있으신가요? 김영희라고 해요. 하와이 가는 비행기를 탈 예정이었는데 며느리가 체크인한다며 제 여권과 가방을 가지고 갔다가 돌아오지 않았어요. 직원은 컴퓨터로 예약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김영희님 명의로 된 예약은 없네요. 혹시 다른 이름으로 예약하셨을까요? 영희는 그 순간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처음부터 하와이 여행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수진이 그녀를 속여 공항에 버린 것이었죠. 경찰에 신고하시겠어요?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희는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오해가 아니었으니까요. 공항 경찰이 도착했고 영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심각한 표정을 지었죠. 댁으로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경찰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영희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분노, 배신감, 슬픔이 뒤섞여 가슴을 짓눌렀죠. 어떻게 자신의 며느리가, 자신의 아들의 아내가 이럴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도 이 일에 가담했을까? 영희는 중얼거렸습니다. 민수가 아침에 배웅 나오지 않은 것, 수진의 수상한 행동들, 모든 것이 계획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영희는 현관문 앞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문을 열면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두려웠지만 용기를 내어 열쇠를 꽂았습니다. 민수야, 엄마 왔다. 하지만 집 안은 적막했습니다. 영희는 의아한 표정으로 안으로 들어섰고 곧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민수의 방이 텅 비어 있었던 것입니다. 옷장은 열려 있고 민수와 수진의 옷가지들이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영희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민수와 수진은 그녀를 속이고 함께 도망친 것입니다. 하와이 여행이란 건 그저 그녀를 집에서 내보내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이었죠. 왜 이런 짓을 한 거야? 영희의 목소리가 텅 빈 집안에 메아리 쳤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재빨리 닦아냈습니다. 올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내야 했죠.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민수가 가끔 사용하던 것이었죠. 화면을 켜자 자동 로그인된 수진의 SNS 계정이 나타났습니다. 영희는 숨을 멈추고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곳에는 하와이 해변에서 찍은 수진과 민수의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해시태그에는 해시태그 신혼여행 다시 하기 해시태그 시어머니 없는 자유 해시태그 드디어 해방이라고 적혀 있었죠. 영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배신감이 가슴을 찢어놓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곧 그 눈물은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자신을 이렇게 대할 수 있는지 아들과 며느리에게 복수하고 싶다는 감정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두고 봐라. 이대로 끝나지 않을 거야. 영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평생 착하게 살아왔던 그녀였지만 이번만큼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마음속에는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지만 영희의 마음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이틀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그녀는 끊임없이 생각했죠. 어떻게 자신의 아들과 며느리가 이토록 잔인한 짓을 할 수 있는지,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는지. 하지만 이제는 원인을 찾는 것보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옆집에 사는 정숙 씨였죠. 영희 씨, 괜찮아? 어제부터 연락도 안 되고. 정숙아, 잠깐 우리 집에 좀 올래? 1시간 후 영희의 집 거실에는 동네 친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정숙과 미자, 그리고 영희가 3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들이었죠. 영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공항에서 있었던 일과 아들 부부의 배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 미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그들이 법적으로 잘못한 건 아니잖아. 단지 인간적으로 최악일 뿐이지. 정숙이 영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어. 그들이 너를 어떻게 대했는지 생각해봐. 영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복수하고 싶어.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미자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내 조카가 컴퓨터를 잘 다루는데 민수와 수진에 대해 좀 알아볼 수 있을 거야. 그들의 약점을 찾아보자고. 영희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돌아갈 길은 없었습니다. 그들이 그녀에게 한 짓의 대가를 치르게 해야 했죠. 이틀 후 미자의 조카 준혁이 영희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열고 찾아낸 정보들을 보여주었죠. 김영희 어머님, 몇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준혁은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수진 씨가 최근 몇 개월 동안 고가의 명품을 몰래 구매한 기록이 있어요. 민수 씨 모르게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 같습니다. 영희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수진이 사치품에 약한 것은 알고 있었지만 민수 모르게 이런 일을 벌이고 있었다니 충격적이었죠. 준혁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민수 씨의 사업 상황도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최근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흔적이 있습니다. 사업 파트너들도 이 사실을 모르는 것 같고요. 영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민수가 그런 짓을 했다고? 네,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회사 계좌에서 개인 계좌로 돈을 옮긴 기록이요. 영희는 준혁이 보여주는 자료들을 보며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아들이 그런 잘못을 저질렀다는 사실에 실망했지만 동시에 이것이 복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묘한 기대감이 들었죠. 이 정보들로 뭘 할 수 있을까? 준혁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수 씨의 사업 파트너들에게 이 정보를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수진 씨의 명품 구매 내역을 민수 씨에게 알릴 수도 있고요. 영희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이 직접 나서서 그들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고 싶었죠. 마치 그들이 자신을 공항에 버린 것처럼 그들도 버려진 기분을 느끼게 하고 싶었습니다. 알았어. 그렇게 하자. 다음 날 영희는 준혁의 도움으로 익명의 이메일을 작성했습니다. 민수의 사업 파트너들에게 보낼 메일에는 회사 자금 유용에 관한 증거 자료가 첨부되었고 민수에게 보낼 메일에는 수진의 명품 구매 내역이 담겨 있었죠. 정말 이렇게 해도 될까? 영희가 마지막 순간에 망설였습니다. 정숙이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들이 너한테 한 짓을 생각해봐. 이건 그냥 진실을 알리는 거야. 영희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보내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같은 기분이었죠. 집으로 돌아온 영희는 텅 빈 집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복수의 첫 단계를 시작했지만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녀는 창가에 앉아 멀리 보이는 하늘을 바라보았죠. 내가 잘못한 걸까? 하지만 곧 공항에서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낯선 곳에 혼자 버려진 공포, 배신감,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가 하와이에서 즐기는 모습. 이런 생각들이 그녀의 마음을 다시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니야. 그들이 먼저 시작한 거야. 이제 끝까지 가봐야겠어. 영희의 눈에는 이제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죠. 사흘이 지났습니다. 영희는 창가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와이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민수와 수진을 생각하니 여전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제 복수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죠.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준혁이었습니다. 김영희 어머님, 소식이 있어요. 민수 씨의 사업 파트너들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대요. 작은 문제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요. 영희는 가슴이 조금 아팠지만 동시에 만족감도 느꼈습니다. 그래, 고마워 준혁아. 이틀 뒤 영희의 집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수진과 민수가 서 있었습니다. 하와이에서 급하게 돌아온 듯 두 사람 모두 지친 얼굴이었죠. 민수의 표정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고 수진은 눈이 부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우리한테 왜 이러세요? 민수가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영희는 차분하게 그들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들어와서 얘기하자. 거실에 앉은 세 사람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내 사업 파트너들한테 메일을 보냈다며? 회사가 엉망이 됐어. 모두가 날 의심해. 영희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실제로 회사 돈을 빼돌렸잖아. 난 그저 진실을 알린 것뿐이야.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떻게 그걸? 그리고 수진아, 너는 왜 명품을 그렇게 몰래 사고 다녔니? 민수도 모르게. 수진이 놀라서 민수를 쳐다보았습니다. 민수의 표정이 더욱 일그러졌죠. 무슨 소리야? 수진이 뭘 샀다고? 영희는 준혁이 찾아준 수진의 신용카드 내역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여기 다 있어. 최근 6개월 동안 구매한 명품 목록이야. 1,000만 원이 넘는 가방만 셋이네. 민수는 분노에 차서 수진을 노려보았습니다. 너 미쳤어? 우리 돈이 얼마나 빠듯한데. 수진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나도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거야. 시어머니 때문에 집에서 숨도 못 쉬고. 영희는 그들의 다툼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계획대로 두 사람 사이에 균열이 생기고 있었죠. 어머니, 어떻게 이런 짓을 하실 수 있어요? 수진이 울면서 물었습니다. 영희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나를 공항에 버리고 도망간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니?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수와 수진은 서로를 쳐다보았고 민수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그건 오해예요. 우리가 어머니를 버리다니요. 말도 안 돼요. 영희가 비웃듯이 웃었습니다. 정말? 그럼 왜 나를 인천공항에 혼자 두고 사라졌어? 왜 집을 비워두고 하와이로 떠났어? SNS에 해시태그 시어머니 없는 자유라는 해시태그는 왜 달았지? 민수가 당황해했습니다. 그건 수진이 한 짓이에요. 저는 몰랐어요. 수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오빠도 다 알면서 동의했잖아. 어머니가 우리 집에서 나가면 좋겠다고 항상 말했잖아요. 두 사람 사이에 비난이 오가는 동안 영희는 조용히 그들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아팠지만 동시에 이상한 해방감도 느꼈습니다. 그들의 가면이 벗겨지고 진실이 드러나는 것을 보는 것은 고통스러웠지만 필요한 과정이었죠. 그만하자.
영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다 알았으니까. 민수가 영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제발. 회사 일은 어떻게든 수습할 테니 더 이상 관여하지 말아주세요. 영희는 아들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예전에는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의 얼굴이 이제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민수야, 이제 와서 그런 말이 무슨 소용이 있니? 너희는 나를 버렸어. 내가 평생 너를 위해 희생한 것은 생각도 안 하고.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 하지만 영희는 단호했습니다. 이제 돌아가. 너희 둘 다. 더 이상 할 말 없어.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그때는 제가 미쳤었나 봐요. 용서해 주세요. 영희는 그저 미소 지었습니다. 용서는 아직 멀었습니다. 그녀의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가봐.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 민수와 수진이 떠난 후 영희는 창가에 앉아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지만 동시에 이상한 만족감도 느꼈습니다. 그들이 자신에게 준 상처만큼은 아니지만 그들도 이제 고통을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이제 다음은 뭘까? 영희는 중얼거리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영희의 침실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녀는 벌써 2시간째 깨어 있었지만 일어날 기력이 없었죠. 어제 민수와 수진을 만난 후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 비친 당혹감과 배신감을 보며 그녀는 승리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공허함도 느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정숙이었죠. 영희야, 소식 들었어? 민수네 회사에서 큰 문제가 생겼대. 영희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인데? 사업 파트너들이 민수를 고소했대. 회사 자금 횡령 혐의로. 지금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래. 영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자신의 복수가 이 정도까지 갈 줄은 몰랐습니다. 아들이 범죄자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순간 두려움이 밀려왔죠. 그래. 생각보다 심각하네. 정숙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수진이 집을 나갔대. 민수와 크게 싸우고 어제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갔다는 소문이야. 영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이렇게 빠르게 그리고 강력하게 효과를 발휘할 줄은 몰랐습니다. 아들 부부의 삶이 무너지고 있었죠. 영희야, 괜찮아?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정숙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영희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니, 괜찮아. 그들이 먼저 시작한 거니까. 전화를 끊은 후 영희는 창가에 서서 멀리 보이는 도시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복수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만족감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이 너무 멀리 간 것은 아닌지 불안했죠.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건가? 오후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민수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지치고 초췌해 보였습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고 수염도 제대로 정리되지 않았죠. 엄마. 민수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도와주세요. 영희는 아들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민수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얼굴을 손으로 감쌌습니다. 회사가 엉망이 됐어요. 파트너들이 날 고소했어요. 수진이도 집을 나갔고 모든 게 무너지고 있어요. 영희는 차를 내려놓으며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이런 일을 벌이실 줄은 몰랐어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인정해요. 하지만 이건 너무해요.
영희는 차 한 모금을 마시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공항에 버렸을 때는 어땠니? 내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는지 생각해 봤어?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건 수진이 제안한 거였어요.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는데. 그래도 넌 동의했잖아. 그리고 하와이에서 즐겁게 지냈고.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영희는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생 사랑으로 키운 아들이 이렇게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이 여전히 가슴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가 지금 겪는 고통을 보니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죠. 회사 일은 어떻게 되는 거야? 민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최악이에요. 파트너들이 경찰에 신고했고 계좌가 다 묶였어요.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상황이 좋지 않아요. 내가 정말로 회사 돈을 빼돌린 거야? 민수가 잠시 침묵했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조금 개인 투자에 썼어요. 갚을 생각이었는데. 영희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그런 잘못을 저질렀다는 사실에 실망했지만 그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수지는 왜 집을 나갔어? 민수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제가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어요. 명품 구매 내역을 보고 미쳐버릴 것 같았거든요. 그랬더니 수진이 모든 게 다 어머니 때문이라고 소리치더니 짐을 싸서 나가버렸어요. 영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복수가 이렇게 빨리, 이렇게 강력하게 효과를 발휘할 줄은 몰랐습니다. 민수와 수진의 삶은 며칠 만에 완전히 뒤집혔고 그들의 결혼 생활은 위기에 처했습니다. 엄마, 제발 도와주세요. 파트너들에게 진실을 말해주세요. 제가 회사 돈을 조금 썼지만 횡령할 의도는 없었다고요. 영희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절박함이 가득했죠.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의 복수는 이미 충분히 이루어졌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그들은 자신이 공항에서 느꼈던 것과 같은 배신감, 절망감을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생각해 볼게. 영희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약속은 못해.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약간의 희망이 보였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우리가 어머니에게 한 짓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영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떠난 후 그녀는 오랫동안 창가에 서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복수는 달콤했지만 이제 그녀는 이 모든 것이 끝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한 가지가 남아 있었죠. 수진과의 대면입니다. 다음 날 아침 영희는 일찍 일어나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었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날이었죠. 수진의 친정집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복수의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었죠. 수진을 직접 만나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고 싶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수진의 친정집으로 향하는 동안 영희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죠.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수진의 친정집 앞에 도착했을 때 영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곧 용기를 내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을 연 것은 수진의 어머니 영숙이었죠. 어머, 영희 씨. 영숙의 표정이 당황스러워 보였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집 안으로 들어서자 거실에 수진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붉게 부어 있었고 영희를 보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영희는 천천히 수진 앞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영숙이 차를 내오고 자리를 피해 주었죠. 왜 오셨어요?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영희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직접 듣고 싶어서. 왜 그런 짓을 했는지.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가 저한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15년 동안 저는 항상 부족한 며느리였어요. 제 요리는 항상 맛이 없었고, 제 청소는 항상 불충분했어요. 어머니의 눈에는 제가 한 일이 늘 마음에 들지 않았죠. 영희는 수진의 말을 들으며 놀랐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까다로운 시어머니였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나는 그저 내가 집안일을 잘하길 바랐을 뿐이야. 수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는 제가 뭘 해도 비판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은 어머니가 집에 없을 때였어요. 영희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녀는 정말 그런 시어머니였을까요?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니 수진의 말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늘 자신의 방식이 최고라고 생각하며 며느리를 가르치려 했죠. 그래서 나를 공항에 버렸어? 수진이 잠시 침묵했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농담이었어요. 민수 오빠에게 어머니를 잠시 멀리 보내면 좋겠다고 했더니 오빠가 공항에 두고 오면 어떨까라고 했죠. 그때는 진담인 줄 몰랐어요. 하지만 점점 그 생각이 현실이 되었고, 영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들도 이 계획에 동참했다는 사실이 더 아팠습니다. 그럼 하와이 여행은? 원래는 저희끼리 가려고 했던 거예요. 어머니를 속이고 공항에 두고 오면 어머니가 화나서 집에 가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사이에 저희는 여행 갔다 올 생각이었죠. 하지만 실제로 그 일을 저지르고 나니까 너무 무서웠어요. 어머니가 정말 길을 잃거나 다치시면 어쩌나 싶었죠. 그래서 공항 직원에게 어머니 상황을 말해두고 왔어요. 영희는 놀랐습니다. 그녀는 공항 직원이 우연히 자신을 발견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수진이 미리 말해둔 것이었군요. 그래도 너희는 하와이로 떠났잖아. 수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그건 잘못된 선택이었어요. SNS에 그런 글을 올린 것도 정말 미안해요. 순간적인 감정에 그랬던 거예요. 영희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분명 잘못되었지만 자신도 완전히 무고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수진의 말처럼 그녀는 며느리에게 늘 비판적이었고 자신의 방식만 고집했죠. 내가 너에게 그렇게 힘든 시어머니였니? 수진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때로는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한 행동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에요.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영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모든 이야기를 들었고 복수도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느꼈던 것과 같은 배신감과 절망을 경험했죠. 하지만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수는 지금 어떻게 지내? 수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회사 일이 심각해요.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고 파트너들이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정말 큰일이에요. 영희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복수는 이미 충분했습니다. 이제는 이 모든 상황을 끝내야 할 때였죠. 알았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알아볼게.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어머니. 영희는 손을 들어 그녀를 멈추게 했습니다. 이건 널 용서했다는 뜻은 아니야. 그리고 민수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이 상황이 더 악화되는 건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아.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정말 미안해요. 영희는 일어나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수진과의 대화는 그녀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복수는 달콤했지만 그것이 정말 그녀가 원하는 것인지
이제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영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삶에 대해,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였습니다. 새벽녘 영희는 잠에서 깨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이 걷히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모습이 마치 자신의 인생과 닮아 있다고 느꼈습니다. 지난 몇 주간의 일들이 마치 꿈처럼 느껴졌지만 그녀의 마음속에 남긴 상처와 깨달음은 생생했죠.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 영희는 오늘 해야 할 일을 생각했습니다. 민수의 사업 파트너들을 만나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진실을 말하고 이 모든 상황을 끝내기 위해서였죠.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준혁이 서 있었습니다. 김영희 어머님 준비되셨나요?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준혁아. 너 아니었으면 이 일을 어떻게 해결했을지 모르겠다. 준혁의 도움으로 영희는 민수의 사업 파트너들과의 만남을 주선했습니다. 회사 회의실에서 그들을 만나기로 했죠. 준혁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가는 동안 영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이렇게 하시겠어요? 민수 씨가 실제로 잘못을 저질렀는데요. 준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희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민수가 잘못했어. 하지만 그건 법적인 처벌을 받을 만큼 악의적인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해. 내 복수는 이미 충분해. 회사에 도착하자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회의실로 안내된 영희는 3명의 남자를 만났습니다. 민수의 사업 파트너들이었죠. 그들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김영애 씨, 오늘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 대표라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이 상황에서 어떤 대화가 오갈 수 있을지 모르겠군요. 영희는 차분하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온 이유는 진실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공항에서 벌어진 일, 아들 부부의 배신, 그리고 자신이 복수를 위해 그들에게 보낸 익명의 이메일에 대해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사업 파트너들은 놀란 표정으로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수 씨가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을 폭로한 이메일은 복수심에서 보내신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박 이사가 확인했습니다. 영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온 이유는 민수의 잘못을 변명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 아이가 저지른 일은 분명 잘못된 것이고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다만 법적인 처벌까지 받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 대표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민수 씨가 유용한 자금을 모두 반환한다면 우리도 고소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의 그의 위치는 재고해야 할 것 같군요.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정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수에게 전달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영희가 회사를 나설 때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복수는 끝났고 이제 모든 것을 뒤로하고 새로운 시작을 할 때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영희는 준혁에게 부탁했습니다. 준혁아, 잠시 공원에 들렀다 갈 수 있을까? 한강 공원에 도착한 영희는 벤치에 앉아 강물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미래에 대해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저녁, 영희의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민수와 수진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진지했지만 이전과는 달리 약간의 희망이 보였습니다. 어머니, 사업 파트너들이 고소를 취하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영희는 그들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았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어머니에게 한 짓은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그래도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민수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제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는지 용서해 주세요. 영희는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상처와 분노가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그것들을 내려놓을 때라고 느꼈습니다. 나도 완벽한 시어머니는 아니었어. 내 말대로 수진아, 나는 너에게 비판적이었고 내 방식만 고집했지. 그건 인정해.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영희가 계속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희가 한 행동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야. 나를 공항에 버린 것은 용서하기 어려운 일이야. 민수와 수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결정한 것이 있어. 영희가 말했습니다. 나는 여행을 떠나기로 했어. 두 사람이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행이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영희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평생 한 번도 제대로 된 여행을 해본 적이 없어. 이제는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질 때가 된 것 같아. 어디로 가실 거예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하와이. 영희의 대답에 두 사람은 더욱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너희가 가려고 했던 그곳에 나 혼자 가볼 거야. 그리고 다른 나라들도 구경하고 싶어. 민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혼자서요? 괜찮으실까요? 영희가 자신감 있게 웃었습니다. 물론이지. 나도 이제 배웠으니까. 여권도 준비했고 여행사의 도움도 받기로 했어.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언제 돌아오실 거예요? 글쎄, 한동안은 돌아올 생각이 없어. 세상을 좀 보고 싶어. 민수와 수진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미안함과 존경심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면 영희가 계속했습니다. 너희와는 거리를 두고 살 생각이야. 서로에게 공간을 주는 게 좋을 것 같아.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해요, 엄마. 엄마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영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인생도 이제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고 있었죠. 난 괜찮을 거야. 영희가 말했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어. 복수가 달콤하긴 하지만 결국 내게 필요한 건 자유였다는 걸 알게 됐지. 그날 밤 민수와 수진이 떠난 후 영희는 여행 가방을 꾸렸습니다. 내일이면 그녀는 평생 꿈꿔왔던 하와이로 떠날 것입니다. 이번에는 누구에게도 버림받지 않고 자신의 의지로 떠나는 여행이었죠. 창밖을 바라보며 영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복수는 끝났고 이제 새로운 시작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공항에서의 그 아픈 경험이 오히려 그녀에게 자유를 선물한 셈이었죠. 고마워, 수진아. 영희는 속삭였습니다. 내가 아니었다면 난 평생 이런 용기를 내지 못했을 거야. 창밖으로 별들이 반짝이는 밤하늘을 보며 영희는 내일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